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바로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남긴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뉴턴의 깊은 탄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어떤 광기가 뉴턴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1720년, 영국은 남해회사라는 이름의 주식 열풍으로 온통 들썩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월에 100파운드였던 주식이 8월에는 무려 1000파운드로 10배나 폭등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모든 사람이 이 거품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결국 터지는 법. 9월이 되자 주가는 150파운드로 곤두박질 쳤고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남해회사 사태, 모든 것을 삼킨 거대한 거품이었죠. 이 광기의 시대 속에서 두 명의 천재는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처음에는 남해회사 주식으로 수익을 좀 보셨어요. 그래서 남해회사 거품 사태 이후 런던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시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뒤섞여 있었죠. 부와 타락, 기회와 절망이 공존하는 기묘한 곳이었어요. 특히 진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한 술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림으로 기록한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호가스입니다. 그는 시각적 소설가, 영국 풍자와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호가스는 자신의 작품을 근대의 도덕적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소설이나 연극처럼 여러 그림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보여주는 연작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의 목표는 관객들이 그림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타락과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사회적인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연작으로는 어느 매춘부의 일생, 어느 남봉꾼의 일생, 그리고 유행에 따른 결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남봉꾼의 일생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 톰 레이크웰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8단계에 걸쳐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속으로 돈벼락을 맞은 그는 흥청망청 광란의 삶을 살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호가스는 이 작품을 통해 갑자기 찾아온 부와 신분 상승의 욕망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면서 남의 거품 시대의 희생자들에게 냉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호카스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이 진골목과 맥주 거리 연작인데요. 진골목에서는 술에 취해 아이를 떨어뜨리는 엄마, 굶주리는 사람들, 자살과 살인 등 사회 전체가 붕괴하는 디스토피아를 그렸어요. 진위 사회의 타락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반면 맥주거리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동자들이 맥주를 마시며 번영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활기 넘치는 상업과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맥주는 영국의 건강함과 근면함을 상징했어요. 이렇게 극명한 시각적 대비를 통해 호가스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대중에게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호가스의 연작 판화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명성만큼이나 해적판이 판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품질의 복제품이 원본보다 먼저 시장에 유통되었고, 호가스는 이에 분노했어요. 당시 법으로는 서적의 저작권만 보호했지, 그림 같은 이미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전혀 없었거든요. 호가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호가스는 직접 발벗고 나서서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35년 역사적인 판화가 저작권법, 일명 호가스법이 탄생합니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이미지에 대한 예술가의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단순히 복사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술가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물로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호가스는 이 법이 통과된 후에야 비로소 어느 남봉꾼의 일생을 공식 발표하며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복제 기술의 시대에 원본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18세기에는 판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으로 만든 복제품으로부터 원본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어떤가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원본과 진품성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opy and paste 너무 쉽잖아요. 300년 전 호가스의 질문에 대한 21세기의 대답. 바로 블록체인과 NFT 아트입니다. NFT. 즉 대체 불가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요. 그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기술이죠. 마치 1735년 호가스법이 복제 가능한 판화 속에서 독창적 디자인의 소유권을 법으로 보장했듯이 2021년 NFT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 속에서 원본의 소유권을 코드로 보장해주는 겁니다. NFT는 본질적으로 21세기판 호가스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호가스가 시대를 앞서간 NFT 아트의 성우자 같지 않나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2021년에는 830억 원짜리 JPG 파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NFT 아트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NFT 작품은 무려 6,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0억 원에 팔리기도 했어요. 2020년 남의 회사 주식이 실체 없는 기대에 기반한 가격 폭등을 보여줬다면 2021년 NFT 아트는 기술이 부여한 진품성에 대한 기대에 기반한 가격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인간의 광기의 어린 투기 열풍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윌리엄 호가스, 그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최초의 현대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사회 비평을 담은 근대의 도덕적 회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기업가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가스법을 통해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개념을 최초로 확립한 소유권의 발명가라는 점입니다. 그는 예술과 기술, 상업, 그리고 법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대 예술가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해결하려 했던 진정한 성우자였습니다. 300년 전 윌리엄 호가스는 투기 거품의 광기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거품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인간의 욕망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호가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